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시원한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상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노웅래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님도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야당 대선 주자들 압박 면접 치르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진보농객, 모두과기, 진중권 전 교수가 들어가 있는데 어제 1차로 6명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후보 등 6명 면접을 치렀는데 어떻게들 이거 보셨는지요? 먼저 이거는 홍 의원님. 네, 어제 전 기대만큼 그 내용은 별로 없어서 좀 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보수 성향의 후보들을 예. 진보 성향이라고 일컬는 분들이 어제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국정 전반에 관해서 정책적인 저는 질문이 있을 걸로 사실 끝에서부터 예. 시작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예.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코로나라든지 부동산 문제, 자영업자 문제, 또 북한이 지금 핵을 재가동한다. 또 뭐 중국이 지금 한국 문화 역사를 아주 뭐 참 경고망동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일년에 벌어지고 있는데 뭐 김치도 자기 거다, 뭐 한복도 자기 거다, 이제 이런 국내 국외적인 정책적인 문제를 예. 대통령 후보들에게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걸로 봤는데 어제 그런 내용은 별로 그 6분에 대해서 없어요.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이념 성향의 어떤 질문으로 네. 서로 주고받다가 끝나지 않겠냐는 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질문 내용 자체가 좀 부실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질문은 좀 날카롭게 날아간 것 같은데 노웅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세 분 다 그 진중권 교수를 비롯해서 주로 사실은 그 과거 행적적으로 좀 이렇게 그 파헤치는 그런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랬죠. 노웅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뭐 어제 국내신 면접 아주 역시 아주 기대에 못 미쳤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네요. 하여튼 어제 다 보진 못했지만 역시 뭐 눈에 띄는 건 이제 홍준표 후보인데요. 네. 홍준표 후보는 지금도 또 자기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좌파. 좌파도 보통 좌파가 아니고 골수 좌파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던데 예. 이게 지금 좌파 우파 얘기가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냥 고리타분한 얘기고 이게 시대 착오적이고 시대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지금 변하고 정치의 대전환이 오는 이준석이라는 30대 지금 대표가 나오는 시대인데 이걸 예.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그래도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게 지지율이 오르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보수표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파 태극기 부대표만 받겠다는 것인지 예. 예? 지금 이 원래 이게 국민의힘 면접을 한 거는 진보 농객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51대 49 게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연 확장을 하겠다. 중도 진영을 공략해야지 이번엔 이긴다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하여튼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거꾸로 이렇게 또 뭐 무슨 좌파 골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예. 참 우리가 이번 선거 좀 기대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뭐 이준석 대표 말로는요. 그 문자 폭탄 맞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면접관이 왜 좌파를 불렀냐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저희 당에 있었던 걸 질문하셨기 때문에 예. 한 말씀 더 덧붙인다면은 네.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에 대한민국 가야 할 방향 그리고 현실의 국민의 아픈 어떤 문제점 그리고 우리 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예. 뭐 이런 것을 좀 진보였던 뭐 보수였던 질문의 그 소위 그
내용이 예. 그렇다면 난 여야 지금 노 의원 말씀대로 여야가 공감을 갖는 저건 야당 후보든 여당 후보든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감이다. 예. 이럴 텐데 이제 과거에 무슨 좀 이상한 논리 얘기 나온 거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시간을 뭐 5분 10분을 다 까먹어 버리니까 예. 저렇게 주고받아서는 안 되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노웅래 예. 의원님, 그래도 좀 잘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죠? 잘하는 사람이요. 예. 뭐 잘하는 사람 저거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저렇게 뭐 무슨 저 후보 가리려면 예. 토론이 기본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지금 1차 경선 발표가 아마 닷새 앞으로 다가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무슨 뭘 알아야지 뭐 비전이나 정책이나 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도 이거 근데 이게 뭐 국민의 알 권리는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고 깜깜이 선거잖아요. 뭐 네네.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특정 후보 봐주려고 지금 이렇게 토론도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오죽했으면 저 지금 이게 대통령을 뽑는 이게 후보 경선인데 초등학교 예? 학예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맹탕 발표회니 예. 봉숭아학당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건 갈 때까지 간 건데요. 예. 뭐 그 전에 우리 대변인 우리 저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뽑기 위해서 토론 배틀 했지 않습니까? 이건 그나마 좀 낫죠. 이렇게 좀 하면은. 예. 근데 우리 민주당이랑 비교를 한다면 민주당 예비 경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TV 토론 4번 했죠. 그 본경선 기간에 매주 한 번씩 토론을 했습니다. 이 원칙으로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지금 뭐 각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후보 정한 사람 뽑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제 역시 이거는 국민 마음에 드는 우리 경선을 해서 예. 뽑자는 게 아니다. 난 이렇게 이게 하여튼 좀 국민들 보면 어리벙벙하고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더불어민주당 쪽 넘어가 보시죠. 그 이제 1차 슈퍼유크 이제 눈앞인데요. 64만 명 국민선거인단 참여하는 거니까. 자, 이제 이게 그 권리당원 대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민심 향배 가늠할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웅래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 드려야겠네요. 그 이낙연 후보가 이제 뭐 그 국회의원직 사퇴한다고 했고, 근데 이재명 지부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압도적 1위 달리고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게 이번 주말이 아마 이렇게 분수령이 전환점이 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경선에 이제 방향은 이게 좀 잡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 예. 초반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이게 대세인지 이번에 가늠해 볼 수 있는 투표 결과가 돼서 관심이 무엇보다 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 경선에서 이 당신과 민심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지자체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는 규모가 작지만 이건 규모가 큰 선거이기 때문에 예. 대체적으로 뭐 강성 지지자들이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좀 작업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 봐서는 역대 선거나 전당대회에서 보면은 민심과 당심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거로 봐서 아마도 이번에는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의 투표도 그때 전과 마찬가지로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이거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의원직 사퇴라는 이제 배수진을 친 거 아닙니까? 예. 배수를 치고 이제 한번 이제 그 강수를 둔 건데 이게 일종의 이제 벼랑 끝 전술이죠. 예. 예, 그래서 이게 한번 했는데 이게 얼마큼 통할지,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이거는 아주 관전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표 의원께서는 요즘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 이거 일단 사실은 노 의원께서는 사실 뭐 예상을 좀 말씀을 좀 하신 좀 그 조심스러우니까 말씀 못 하셨는데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저희 상대당의 문제를 제가 네. 깊이 분석하고 지적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예. 한 말씀 드린다면은 이 64만 명의 의견을 묻는 일반 당원 국민 네. 이건 상당히 저는 어느 우리 당이 그런 상황이라도 소중한 그런 그 소위 이번 샘플을 갖고 예. 뭐 가로미타를 결정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본선을 가기 위한 예비 이 소위 경선 아닙니까? 예.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당원과 예. 또 자기 책임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일반 저희 당원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기회를 주고 가는 것은 상당히 참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갖고 예. 단지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전에 이 문제를 좀 고지를 했다든지 예. 많은 방송을 통해서 알리면은 참여율이 더 많을 텐데 이 참여율이 저는 얼마가 될지 궁금습니다. 네, 참여. 이제 대상자는 언제든지 많은데 예. 참여율이 뭐 3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은 그 가치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예. 그다음에 이낙연 우리 후보의 그 의원직 사퇴는 예. 하려면 좀 일찍 했어야지 조금 저는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늦은 감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사퇴하겠다고 하신 분이 또 윤희숙 의원도 있는데 이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거 처리하자, 상정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될 것 같습니까? 이거 홍 의원님? 저는 뭐 여당이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 당은 그 진실과 이런 사실성 있는 것은 이 본인의 의사에 우리가 맡겨야 되고 예. 거기에 우리가 같은 정당으로서 또 정의로운 생각 또 자기 아버지 문제지만은 이건 내가 도의적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데는 우리는 공감을 갖고 그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만려도 해봤습니다마는 끝까지 고집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2차, 3차 의원직 사퇴를 계속 내놓으면은 참 이거 대한민국 의회가 참 정상적이 아닌 예.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13일 날 이것이 만약에 상정이 되면은 네. 찬성을 할 것입니다. 네. 문제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예.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노 의원? 그러게 이게 윤희석 의원 그 사퇴권은 아직 저희들은 그 입장 정리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찬반 당의 입장으로 이게 표결할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냥 자율 투표에 맡길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예. 국민의힘에서는 윤 의원 사퇴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가 예. 만약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상정 처리를 요구하면 받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아마 표결 처리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이낙연 후보 네. 저도 사퇴안 같이 처리가 될까요? 그러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경우로 이건 다 다르죠. 이제 부친의 문제이긴 하지만 네네. 부동산 투기 의혹권이고 이건 또 다른 건인데 네. 이낙연 후보 사퇴권은 이 철회되지 않는다면은 윤 의원이 마찬가지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 예.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렇게 국회의원이 사실 선출직으로 국민이 뽑아줬는데 이 사퇴를 하는데 예. 사퇴가 될 거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인데 이게 아마 네. 전에는 이렇게 사퇴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한 거는 네. 옛날엔 국정원이나 안기부가 이게 약점 잡아갖고 예.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표결 앞두고 뭐 중요한 사안 전에 이렇게 그만두게 하고 이렇기 예. 때문에 아마 아마 이거 이렇게 사퇴하려면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네. 지금은 이제 이거는 이런 규정도 한번 이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고발 사주 의혹으로 넘어가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이 긴급 기자회견, 김웅 의원이 먼저 오전에 했었고 오후에 열어서 사실 예정에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그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고요. 윤 전 총장의 긴급 기자회견 그 발언 내용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는 노웅래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게요. 아주 한마디로 그냥 가관인 건데요. 예, 뭐 김웅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는 건데 뭐 하여튼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그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예. 격앙되게 마치 싸우듯 국민한테 마치 국민 상대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하고 또 홍준표 의원은 즐기듯이 예? 이거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스운 건데요. 예. 하여튼 윤석열 총장의 그 반응을 보면은 참 옷은 분명히 검찰의 옷은 벗었지만 이거는 태는 못 벗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예. 아직도 우리 윤석열 후보는 그냥 윤석열 검사일 뿐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범죄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마치
윽박지르는 대상도 아니고 막 자기 화났다고 그래서 국민 겁박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마치 뭐 큰 소리 치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또 뭐 지금 확인된 사실은 텔레그램 통해서 지금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결국에는 지금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사진을 찍어 보낸 거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뻔히 증거가 있으면 있다. 아니면 아니다. 조작됐다면 하면 조작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언론사가 3년이 예?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윤 총장이 이건 국기문란이다. 국정농단이다. 이건 검찰의 사유하다. 그리고 책임을 느껴야 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적방하장인 거죠. 예? 이건 화를 내는 거는 염치도 없고 이거는 안한무인이다. 그래서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정말 적반하장 예. 행태를 보이는 건데 예. 하여튼 검찰이 고발장 써서 야당에 고발장을 주고 사주해서 고발하라고 한다는 거 이게 해토픽감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제 검찰의 개혁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된다. 확실히 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윤 전 청장 사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동의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윤 총장이 검찰에서 평생을 살은 사람이고 예. 지금 대통령 나오겠다고 지금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처지에 검찰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자기가 볼 때 참 시나리오를 써도 어설프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되니까 예. 우리 충청도 말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이 이런 문제를 당하면은 저는 뭐 삭발을 하든 혈서를 쓰든 아이고, 예.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아직 정치에 뭐 깊이 좀 그 습성이 안 돼서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위 그 뭐 화를 냈다든지 그런 표현을 격양된 표현을 했다. 이거는 윤 총장으로서는 살아온 지금까지 과정을 모두가 참 인내로 참고 한 하나의 격앙된 행동. 예. 이거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여북 억울하고 이 잘못된 어설픈 이 덫에 걸려가지고 예. 자기 신상의 문제가 이렇게 노출되는 데 대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저는 이 격앙된 표현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갖고요. 예. 저는 이 문제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이 김웅 의원의 그 발언에 예. 모든 사람들이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예. 그 김웅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한 소위 그 자기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는 아는 대로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 김웅 의원이 이러한 그 발언에 우리 국민들이 총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윤 총장하고 최근에 그 고발한 분이 있거든요. 예. 그 윤 총장이 그 뭐 이럴 것이다 하는 뭐 누구 이름을 대서 네. 이 부분이 갑자기 사실은 그 자기가 어떤 그 입장을 완전히 이제 오리무중으로 숨기는 이제 고발자의 어떤 신분이 지금 이제 노출되지 않는 그 이면으로 이제 지금 예. 숨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뭐 방송에서 온갖 나옵니다만 이것이 가공인물인지 진짜인지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들이 지금 허둥대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더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이 지금 노론하고 있지 않냐. 여기에 이제 중심에 윤 총장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은 예.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 총장과 이제 이 김웅 의원과 통화를 했을 때에 통화한 그 녹취록이 있거든요. 예. 그 녹취록에 보면은 이 김웅 의원이 기억 안 난다는 부분 후에는 이 윤 총장은 전혀 이 사건에 관계가 없다. 네. 이 부분이 녹취록에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 문제가 발단될 때 이 문제도 같이 KBS가 다뤘다면은 저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생각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아, 김웅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이 윤석열과는 관계가 없다. 예.
이 부분이 나와줬다라면 괜찮은데 네. 이거 이틀 3일 동안 이 윤 총장하고 관계없다는 것은 뒤로 빼버리고 예. 그리고 방송에 계속 나오고 네. 그리고 윤 총장하고 이거는 그 후배인 누구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만 이제 한 2, 3일 동안 나와주니까 예. 우리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는 예. 윤 총장이 여기 틀림없이 지시를 하고 결재를 했을 거다. 예. 이런데 왜 그러면 처음에 똑같이 예. 이 윤 총장은 이거 관계 없는 거다 했던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보도 초점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도 네. 네. 지금 그 소위 누굽니까 뭐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오던 예. 예. 무슨 정모 씨라고 하시죠. 예. 조모 씨 예. 그분이 지금 실체도 지금 몰라갖고 네, 허둥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안타까운 이 정치적인 이슈 문제를 선거에 끌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이 국회에 불러달라 이런 얘기 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보채지 마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언젠가는 또 부른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대선 후보가 국회에 출석하는 장면 이건 드물지 않습니까? 드물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는 예, 예. 국기문란을 국정농단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네. 뭐 국회에 나온다 만다 뭐 국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겁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증거가 이제 일정 부분 나오고 우리 텔레그램에 왔다 갔다 한 기록이 다 있다 그런다면 예. 국회 나올 일이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예? 이제 고발장이 나왔고 대화 목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웅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손준성 검사한테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죠. 예. 예? 그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은 그 제가 책임을 지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수사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윤석열 우리 총장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진상 밝혀라 그러지 않아요? 진상 밝히면 되는 거고 검찰이 얼만큼 이거 정치 검찰이 개입됐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시시비비 가리면 간단하다. 저는 이게 정치 공방할 일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는 거고 판사는 판결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는 시시비비 수사해서 가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홍 의원님 의견 드려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하도 우리가 실체는 없고 네. 공방만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귀중한 시간에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를 이런 논장선상에서 놓고 시시비비하는 것은 저는 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법치 국가고 법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예. 이걸 규명을 해줘야지 이걸 정치 공방으로 떠넘기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가만히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은 네. 더욱 증폭되는 이 국민의 혼란 이거는 저는 이 수사나 예. 이 책임지고 있는 이 선거의 책임자 이 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즉각 저는 수사해서 이 명명백백한 결과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보시죠. 그 국민지원금이요. 88% 이거 지금 관련해서 이의 신청 폭주하고 있는데 이거 먼저 노웅래 의원님 어제 그 박안주 정책위의장께 나오셔서 이러면 이건 차라리 88%가 아니라 90%까지 하시는 게 사실상은 올려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예. 참 이러느니 차라리 100% 해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100% 하자고 그러니까 또 예. 이제 우리 모피아들이 고집을 펴서 예. 이제 꼬리에서 사납게 됐는데 이제 와서 또 이의를 제기하면 네. 최대한 또 이거 좀 받아주겠다, 구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욕먹더라도 기준 정했으면 예. 기준대로 하든지 네. 예? 그게 일관성 있는 이제 정부의 기관의 태도 아닙니까? 무책임하기도 하고 이건 영혼 없는 행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홍남기 이 부총리죠. 예. 이게 뭐 올해도 하긴 했는데 이건 물러나도 한참 물러날 사람인데 예결특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판단이 애매하면 사람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 예. 이건 어떻게 하자는? 그럼 애매모호하다는 건 뭐예요? 애매모호하면 지원하겠다. 이건 그냥 면피하겠다는 거 무책임하게 또 구렁이 담 넘어가다 하겠다 이런 식의 예. 이게 공직자의 발언이라고 그런다면 예. 이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네. 더 열받게 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봅니다. 홍 부총리의 사실 발언도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요새 저 정치권이 이래서 더 불씨를 받는 건데요. 네. 이 홍남기 부총리의 문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홍 의원님 말씀 듣고 좀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뭐전 홍남기 부총리도 문제가 있는데 예. 문제는 민주당과 집권당이 고심 끝에 그리고 많은 논의 끝에 88%. 네. 하고 보니까 또 국민 항의가 있으니까 이제 90% 주자. 그럼 또 항의가 있으면 100% 줄 겁니까? 정부의 우리 노 의원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하고 예.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가 좀 더 신중하고 국민 입장을 파악하고 이런 정책을 실행했어야 되는데 예. 그냥 즉흥적이고 임시로 그저 표가 올 수 있냐 못 오냐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여의도 중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